비트코인은 곧 전쟁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상당히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전쟁이 발발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코인과 기타 위험 자산에서 손을 떼게 되고 비트코인은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미국이 승리를 위한 전쟁 이후에 결국 승리,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의 협의사항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상승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또 희망회로 돌려서 순진한 사람들을 꼬시는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저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직접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시황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맞이하게 될지 그 예측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거시적인 측면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라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요는 지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본 기준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작은 채널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채널인데 상단에 있는 파란색 채널에서는 줄곧 저항을 받아왔고 하단에 있는 회색 채널선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중간에 노란색 채널선인데요. 이렇게 각종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종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구간은 그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 구간들을 예측을 해서 스터디방에서 단기 타점을 제가 공유드리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채널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주봉 차트로 비트코인의 전체 채널을 설정을 하나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전체 움직임에 관한 채널을 하나 형성을 해놨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라인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있더라도 이 채널을 뚫어주진 못했죠. 하지만 하방에는 뚫린 구간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이 구간은 비트코인의 암흑기였던 코로나 시절 하락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 다시 재상승 구간을 만들다가 결국 이 채널선을 밟고서 대폭 상승을 또다시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이번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이 채널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주봉 캔들이 이 채널 안에서 양봉으로 밟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겨우겨우 걸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비트코인은 다시 이 채널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야 대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나스닥 차트 주봉 차트로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 구름대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구름대를 이탈한 부분도 역시 코로나 시절이었죠. 그러고서는 계속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 부분엔 구름대 부근에 닿았다가 다시 뭔가 점프를 해주듯이 올려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헐밴드라는 지표를 켜보면 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이 밴드를 중심으로 중심선에 와서 지지를 받아준다거나 이 밴드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준다거나 그런 헐밴드와 연관된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이때 이렇게 급히 내려온 부분은 트럼프가 집권 이후로 위협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간 나스닥 폭락 지점을 맞았지만 다시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점프 사이클이 지금입니다. 또다시 나스닥은 이 헐밴드 혹은 이 구름대에 맞고 다시 점프를 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 기간을 한번 보자면 지금으로선 4월에서 5월에 그 전환점을 다시 맞아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4월에서 5월일까요? 자, 여러분, 긴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긴축은 쉽게 말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여서 경제의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를 때 진정시키기 위한 브레이크가 바로 긴축인데 이 긴축이 25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긴축이 종료되고 긴축이 되었던 자금들은 시장에 서서히 다시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바로 흘러들어오진 않습니다. 정부는 이 긴축된 자금들을 서서히 풀게 되는데 그게 보통은 2-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걸린다라는 거죠. 이 은행 시스템을 거쳐서 시중에 돈이 도는 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유동성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대 5개월 혹은 미국의 중간 선거인 11월 전까지는 이 모든 상황을 트럼프는 완화를 시키고 본인의 건재함을 알리게 될 겁니다. 이 중간 선거 전까지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크게 해내야 표를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전에 지금 트럼프가 제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는 일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압박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전쟁을 준비 중이죠.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석유 패권 문제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석유 패권을 쥐게 되면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먼저 트럼프가 왜 석유 패권을 쥐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석유 패권을 쥐면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이 석유 패권을 쥐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이 유통 때문이에요. 유통은 보통 뭘로 하죠? 네, 화물차, 화물선, 항공기 등을 이용하게 되죠. 그것들을 움직이는 건 뭔가요? 그쵸? 기름, 석유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석유 패권을 쥐고서 미국에서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이 유통 서비스 측면에서 물가가 확 줄게 되고 이 물가 상승의 압력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돈을 이렇게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와 인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가 조절로 인한 물가가 조절이 되면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가 조절이 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면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죠. 되려 금리를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는 게 이 시장을 활발하게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올라갑니다. 왜요? 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이 투자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미국의 금리 움직임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석유 패권 전쟁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유가가 조절이 될 겁니다. 그 유가가 조절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직접 통제가 돼서 돈을 찍어내더라도 물가가 안정이 되니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유동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결국엔 코인이라는 것. 이 코인으로 자산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긴축의 종료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나스닥이 또 한 번 점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구간, 바로 4월에서 5월 구간에 이 유동성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비트코인은 당분간 행보 혹은 계속해서 하락분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저점에서 유동성 작업을 크게 만들어준 이 세력들의 평단 라인이라 불릴 수 있는 핵심 유동성 구간까지 와서 재장전의 시기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단은 약 60K로 보이고요. 그 전에 나올 전쟁으로 인한 패닉셀은 단기적으로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겁니다. 저는 그 패닉셀로 인한 유동성을 재정비할 구간으로 이 세력의 유동성 구간의 하단인 54K까지는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저점을 잡으실 분들은 제가 운영 중인 스터디방에서 단기적인 수익 타점을 받아보시면서 지금처럼 장기적인 저점을 잡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에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시황의 분석이나 차트 분석, 그리고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단기적인 타점의 수익 구간도 봐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건 돈 하나 안 드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훗날 차트가 제가 말씀드린 모양새대로 움직였을 때 걔가 뭐라고 했더라 하시기보다는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 오셔서 제 영상을 확인해보시고 그때 와서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더 얻어가실 건 구독을 하셔서 더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놓은 글들 중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작성란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에 지금처럼 스터디방에 체크를 해주시고 스터디방 주소 받으실 번호 작성해주시고 전송해주시면 신청 완료되시는 겁니다. 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링크를 누르셨을 때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터디방 신청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터디방은 원래는 공개방으로 운영을 했으나 아무래도 아무나 들어오시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번호를 써주시고 제가 스터디방 주소를 따로 드리는 형식으로 입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번호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을 적으신다거나 SNS 주소를 적으셔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안내가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장하시는 거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안에서 꼭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아까 보셨던 나스닥에서의 이 헐밴드 지표는 비트코인에서도 역시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헐밴드가 유일하게 하락 구간을 보여줬던 구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구간이고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해왔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 중심선의 초록색 선으로.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추세선이 빨간색 선으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잠시 횡보 혹은 하락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 헐밴드에서도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헐밴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헐 지수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위아래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지금은 상승 구간이냐 아니면 하락 구간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이 하단에 있는 밴드를 이탈하느냐 혹은 상단에 있는 밴드를 뚫어주느냐로 추세의 세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시간봉에서도 헐밴드를 보시게 되면 차트가 이 헐밴드의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 중심선에서도 뭔가 영향을 끼쳐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헐밴드로 추세를 판단하거나 영향력이 있을 만한 구간을 직접 보면서 스스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완전 무료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지표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1시간봉보다는 4시간봉에서 그리고 4시간봉보다는 날봉이나 주봉에서 보시는 게 더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시기에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중앙선의 색깔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숏 포지션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땐 롱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될 정도로 아주 쉽게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셨던 이 작성란에 오셔서 여기 프리미엄 지표 신청에 지금처럼 체크를 해주시고 답변과 함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건데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지표가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이 지표라고 따로 적으셔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버튼은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의 댓글로도 이 지표를 신청하셨다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독은 여러분들이 지표값을 치러주시는 거고 이 댓글은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더 빠른 지표 전달을 위해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헐밴드 지표를 신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의 댓글로 꼭 신청하셨다라는 한마디씩 적어주시기 바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표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실 거고 다른 문의사항들도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간히 이렇게 코인 추천 같은 것도 해드리고 하는데 특히 여기 사트의 언어 강의 링크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번호로 10초도 안 돼서 문자가 한 통 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문자에는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강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강의부터 해서 각종 지표들을 보는 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각각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로 공부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코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전문적으로 차트를 보신다기보다는 차트가 아직은 좀 어렵고 생소하신 코린이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간단히 강의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신청하셔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차트 보실 때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꼭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근데 나는 이런 거 신청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쉽게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보이시는 제 업무용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그냥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하신 사항들 그냥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해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계속 연락을 주시고 있는 상태라 답변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실 땐 생각나실 때 바로바로 전송을 해두시는 게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전쟁 이슈와 긴축 종료 이후에 유동성 공백 구간이 겹쳐지면서 마지막 하락과 새 매집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가 된다면 시장에는 공포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60K, 심하게는
54K까지도 패닉셀 형태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추세가 완전히 끝나는 하락이라기보다는 긴축 종료 이후에 다시 풀리게 될 유동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더 높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긴축 종료 이후에 2, 3개월 혹은 5개월까지 정도의 유동성 반영 기간을 고려하면 4월에서 5월 사이가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의 방향이 흔들리는 사람보다 시장이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결국 유리한 자리를 잡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 전쟁 뉴스나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위험으로 보이게 되겠지만 저희처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다음 상승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유동성 구간과 이 시간적인 전환 가능성 구간을 기준으로 이 차트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거시 흐름 또는 단기 흐름을 함께 보면서 실시간 대응 구간들 정리해서 계속해서 스터디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